박사님, 지난번에 그 이태원 사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이태원 사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험 상황에 빠진 인간의 행태를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연구 윤리가 굉장히 네. 강화가 돼서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는 실험들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까 고민했었는데 한 남자가 이렇게 개미를 유심히 관찰하는 이 그림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네. 사람을 더 위험에 빠뜨렸을 때 동물도 똑같이 본능적인 행태를 하는 거랑 다르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물의 행태를 가지고 인간을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예전에 박사님, 개미들이 지나갈 때 위에 볼펜을 그으면 이렇게 피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길이 없어지면 어떻게 최적 경로를 찾아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미 많이 돼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이제 복지 문제도 있지만 저는 포식자로부터 도망가는 동물들의 행태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사람의 본능적인 행동과 같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정을 한 거죠. 스쿨링이라고 합니다. 물고기들이 몰려다녀요. 맞아요. 왜 몰려다닐까요? 혹시? 혼자 다니면 외로우니까? 근데 이제 외로운지 아닌지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알 수 있는 방법, 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포식자보다 커 보이잖아요. 여러 개 뭉쳐 있으면. 그러니까 덤비진 않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몰려다니는 행태들 다 연구를 해봤어요. 어떨 때 그렇고 어떤 때 그런 행동이 나오는가를 봤고요. 펭귄 이펙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펭귄 효과. 펭귄들이 감각기관이 매우 무뎌요. 그러니까 소리도 잘 못 듣고 눈도 나쁩니다. 근데 그들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날지도 못하잖아요. 날지도 못하죠. 날개는 있으나 수영하는 친구들이죠. 근데 펭귄들이 자기네들이 신체적인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몰려서 다녀요. 이 친구들도요? 네, 그래서 몰려서 다니다가 제일 끝에 있는 애가 공격을 당하면 서로가 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이제 피해를 받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무리의 전파가 돼서 펭귄들은 이제 리더를 두고 앞만 보고 따라가는 형태를 펭귄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앞에서 물로 뛰어들면 다 같이 물로 뛰어들고 어디로 향하면 다 글로 향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생존율이 높아졌던 거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유명한 펭귄 효과가 있고요. 이거 지금 뱀하고 얘가 누군가요? 몽구스. 둘 중에 누가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근데 수적으로는 저쪽이 훨씬 많은데요? 그쵸. 근데 뱀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렇죠. 코브라처럼 생기는데. 누가 더. 어쨌든 위험에 닥치면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같이 싸우려고. 맞아요. 17대1로 싸우려고. 17쪽에 서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 상태를 보게 되면 개구리가 있는데 뱀한테 노출이 됐어요. 개구리의 행동이 뭘까요? 반대 방향으로 펄쩍 뛰어서 빨리 도망을 가지 않을까요? 그럴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의외의 행동이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진짜요? 어차피 뱀은 개구리보다 빨라서 개구리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러니 개구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나를 못 보고 지나가주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런 행태들이 보였었고요. 이 그림처럼 포식자로부터 도망가는 행태가 어떤지를 가지고 분류를 해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하나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망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못 있고 계속 주저하는,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물고기들도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됐는데 CCTV를 보고 지진이 났었을 때 사람들의 행태를 보게 되니까 문 열어놓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엄마한테 갔다가 아빠한테 갔다가 마당으로 나갔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관측이 혼비백산하는 상태죠. 맞습니다. 지진이 났었을 때 나리타 공항을 좀 사진 찍었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나기 시작하니까 나도 너도 거기 막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갑자기 다 같이 나가면 나도 나가야 될 것 같고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펭귄 효과들도 관측이 됐고요. 마지막에 있었던 개구리가 뱀을 만났을 때 행동, 얼어버리는. 얼어버리는. 지진도 끝나고 재난도 끝났는데 사람들이 다리에 힘을 풀려서 집에 못 가겠다고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사람들한테 관측이 됐다는 거죠. 위험으로부터 도망가는 어떤 행동을 알기가 어려웠는데 동물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세 가지 모습이 인간한테도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행태를 반영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들게 됐고요. 이태원역이고요. 이태원역이 1번 출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해밀턴 호텔 좌측에 있는 이 골목에서의 상황입니다. 여기는 그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 구간인 걸 딱 알겠어요. 여기 보시는 점 하나하나는 각각이 독립되어 있는 AI입니다. 인공지능을 갖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가로 5m, 세로 40m의 그 공간을 모사한 거예요. 첫 번째는
5m에 40m 폭에 아무것도 없는데 분당 3,000명이 들어갈 때고요. 네. 두 번째는 똑같은 상황인데 분당 6,0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2배나 많네요. 2배나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분당 3,000명 조금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있는 경우. 네 번째는 분당 6,000명. 엄청나게 많은 인구죠. 만약에 이들이 네. 우측보행을 했다라면, 아. 자발적으로 우측보행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럼 여기는 우측보행을 하게 되는 하게 거예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시나리오는 똑같은 거에 6,000명이 들어가는데 네. 강제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하는 게 좋냐? 자발적으로 하게 좋냐를 비교할 수 있게.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분당 3,000명이 들어가는 상황은 시뮬레이션이 끝날 때까지 정체가 안 생깁니다. 즉 5m 폭에 40m 길이에 있는 이 도로는 분당 3,000명이 들어온 걸로는 정체가 안 생겼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 보게 되면 이 공간에 똑같은 공간에 6,000명이 분당 6,000명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큰 서로 못 움직이는 앞으로 가던 사람들이 못 가게 되니까 이제 앞 사람을 밀기 시작할 겁니다. 빨간색은 위로, 파란색은 밑으로 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선 굉장히 큰 압력으로 서로가 지금 대립하고 있을 것이다. 서로가 밀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거는 결국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속도가 0인 상황인 거죠. 밀도도 높고 속도도 0인 거죠. 그럼 압력이 가해지고.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당 3,000명이 유입된다 그러면 네. 시뮬레이션이 끝날 때까지 정체가 안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 번째 시나리오가 그런데 오. 불법 장애물이 있었을 경우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해서 앞과 같은 이런 오도 가도 못하는 정체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속도가 0이 됐겠죠, 얘도. 네. 도로 시설에 방해를 주는 물건들이 해밀턴 호텔의 불법 증축물이 정체와 이 사고에 영향을 줬을 것이냐에 대해서 가능성을 일부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이게 같은 사람인데 3,000명을 봤을 때 장애물이 있으니까 확 이렇게. 확 몰리는 현상이 네. 시뮬레이션 관측이 됐습니다. 그럼 네 번째 보면요. 우측 보행을 해줬잖아요. 오, 네네네. 그러니까 정체가 안 들었어요. 심지어 이거는 분당 6,000명이 들어가는 아까 큰 재난이 났던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측 보행을 하니까 길이 뚫리고 속도도 되게 높았겠죠. 전혀 다른 결과네요. 다른 결과가 나오죠. 아까 궁금했던 중앙분리대를 강제로 설치해서 강제 우측 보행을 시켰을 때는 어떤가 하고 봤더니 정체가 생겼어요. 그러게요. 원래 우측 보행하면 정체가 안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우측 보행할 때는 안 생겼던 정체가 오히려 중앙분리대를 놓으니까 정체가 생기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게요. 시뮬레이션에서. 네. 첫 번째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자발적으로 우측 보행을 하면 우선은 사고가 날 수 있는 분당 6,000명까지 유입이 되더라도 흐름이 유지되고 속도가 유지가 돼서 정체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실험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측 보행을 강제로라도 시켜서 흐름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왜 정체가 생기느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잖아요. 네. 그럼 중앙분리대가 내 보행 공간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보행 공간이 더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럼 얘도 하나의 장애물이 돼버린 거죠. 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측 보행을 하고 싶어도 일부는 튕겨서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한두 명 정도는 또 네네. 안 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쵸. 이 사람처럼. 그 사람이 반대편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근데 자발적 우측 보행을 할 때는 원래로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원래대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 우측 보행이 아니라 강제로 우측 보행을 시키면 나는 이쪽에서 장애물이 돼서 끝날 때까지 나는 좌측 보행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도 장애물이 돼버리고 이것도 장애물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네요? 예, 그렇죠. 이 5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우측 보행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릴 때부터도 우측 보행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이 자발적인 스스로라는 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건 결국은 교육과 문화에 대한 문제죠. 사람들이 좀 장기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육도 잘 받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매너를 지키면서 교통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면 같은 조건에서 사고가 날 거를 줄일 수 있는 상황으로서는 충분히 실험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그럼 평소에도 무조건 그 우측 보행을 잘 지키시는 거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도 막 오른쪽에 붙어 다니신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진 않으세요? 예, 편리에 따라서 사실은 유동적이긴 하지만 네. 사람이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우측 보행을 항상 지킨다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났었을 때 피하는 방향이 우측이다. 이렇게. 예, 그럼 우측 보행이 좌측 보행보다 유리한 이유들이 있어요. 어깨를 부딪히지 않죠? 왜 안 부딪히죠? 이렇게 피하니까. 그건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피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우선 우리나라에 오른손잡이가 많나요? 왼손잡이가 많나요? 오른손잡이요.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네. 가방을 들 때 어느 손으로 드세요? 오른손이요.
그죠? 오른손이 힘이 세고 움직이기 네. 좋으니까. 상대방 서로 마주쳤을 때 상대방은, 그러니까 저를 마주보고 있다면 저도 오른손을 들고 있겠죠. 오. 그럼 우리가 좌측 통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방끼리 캐리어끼리 부딪히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편리하죠. 아. 또 하나, 우산 어느 손으로 뜨세요? 오른손이요. 저도 오른손을 들거든요. 그럼 오. 어느 쪽으로 피해야 될까요? 이렇게요. 그럼 우측 통행을 하는 게 유리하죠. 이렇게. 그죠?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게 오른쪽에 있나요? 내려오는 게 오른쪽에 있나요? 올라가는 거요. 우측 보행이 유리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많네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측 보행을 하면 유리하고 우측 보행을 하면 더 편리하게 이미 설계가 돼 있어요. 저도 꼭 언제나 지키진 못해요. 하지만 이런 우측 보행의 유리함과 편리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네. 연구자로서 만족을 했습니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네. 제가 평소에도 국민 행동 요령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딱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좀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행동 지침을 만들어 본 거죠. 인파 사고가 예상될 때 국민 행동 요령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서지 마. 서지 말도록. 서지 마. 서지 마. 두 번째는 밀면 안 됩니다. 밀지 마. 밀지 마. 오, 이건 원래 예. 알고 있었어요. 예. 밀지 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우측 보행. 그렇죠.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서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앞사람을 밀어서 압사 위험을 높이지 말고 그리고 서로가 우측 보행을 한다라면 이런 위험에서 가장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3가지의 행동 요령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는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네네. 한번 외쳐볼까요? 네. 인파 사고가 예상된다면 네. 우리는 3가지를 해야 됩니다. 네. 하나, 서지 마. 서지 마. 그 다음에 둘, 밀지 밀지 마. 마. 셋, 우측 우측 보행. 보행. 예, 이상입니다.